네, 안녕하세요. 오버 더 탑 코멘트입니다. 즐거운 주말은 보내셨나요? 한라산에 첫눈이 왔으며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3도라고 합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에이펙 회의가 개최가 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15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의 은행도 호주의 한국 운영사도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미군 기지에 로켓 공격이 있었고 미군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다우, S&P, 나스닥은 각각 1.15%, 1.56%, 2.05%씩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유가는 76.88불로 내리고 있고 금은 1945.6불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2년 만기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큰 변동이 없이 각각 5.06%, 4.64%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며 대당 10,000불씩 가격 하락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전기차의 재고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와 포드는 이달 들어 일부 모델에 대해 최소 7,500불, 979만 원 정도의 현금 할인을 하고 있고 테슬라 또한 올해 초부터 전면적으로 전체 모델의 가격을 인하해서 가격 인하 전쟁을 시작을 했으며 일부 테슬라의 모델은 기존 가격보다 3분의 1 수준까지도 하락을 한 것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필요한 전기차의 스타트업도 위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뉴스를 인하여 최근 2차 전기 제조회사들의 주가 또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의 생성 AI 검색 기능이 6개월 만에 한국에 상륙을 했으며 9월 달에 일본과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확장이 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언어인 일본어, 힌디어에 이어서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생성 AI인 삼성 카오스를 내년부터 갤럭시 14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24가 맞습니다. 갤럭시 24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미 10월부터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며 이것은 실시간 통화의 통역까지도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볼보와 중국의 지리자동차의 합작 전기차인 폴스타 4를 르노 코리아의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며 일부는 국내에서 소화하고 나머지는 북미 시장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연간 30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전기차 생산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은행인 ICBC가 미국 국채시장 거래에서 USB를 이용해서 했던 거래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장에 혼란이 왔고 본사가 뉴욕 지점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전역의 약국 진열대에서 판매가 금지가 되었던 안약은 인도의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그곳의 노동자들은 맨발로 다녔고 조사 결과까지 안전하다고 조작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안약들이 월마트, CVS, 타깃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나라 이름만 바라트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러한 건강 및 보건에도 더 신경을 쓰길 바랍니다. 홍콩의 3분기 GDP는 작년 동기 대비 4.1%가 늘었고 2분기에는 1.5% 증가, 1분기에는 2.9% 증가보다 높게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홍콩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증가와 개인의 소비 지출의 증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GDP를 기존의 4%에서 5% 사이 증가해서 3.2% 증가로 내렸습니다. 작년 홍콩의 GDP는 3.5% 하락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4일간의 재판 후에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18명 가운데 2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으며 베트남은 마약의 가장 엄한 마약법을 적용하며 사형을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그 2명의 한국인은 63세 전 경찰과 그의 공범인 30살의 남자입니다. 유럽의 3분기 GDP는 인플레 상승과 금리의 인상으로 인하여 증가도 하락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에는 0.2% 상승을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흑해의 주요 항구의 상선들을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출의 위험성이 증가했으며 현재 옥수수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농작물이 수확 중인데 예상외로 생산량이 늘어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재정이 악화가 되고 정치가 불안하기에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단 트리플 A 등급은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는 친이스라엘 또는 친팔레스타인 모임들이 학교에서 시위하는 것을 막고 그 그룹에겐 자금의 지원도 없고
모임의 개최를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대학교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들은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등법원은 반려견도 자식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에 법적 자녀로 보고 관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미 중남미에서는 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고 있으며 미래엔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멕시코의 칸쿤은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한 미국에 있는 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클리닉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값비싼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가 미국의 근로자들에게는 회사가 의료보험에 넣어주길 바라는 가장 인기가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가자지구 북부는 3분의 1 이상이 파괴가 되었고 수천 개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하마스의 1인자인 이번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인 61세의 신와르가 현재 벙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예멘의 반군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공격했으며 유엔에 의하면 가자지구에 연료를 포함한 필수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하지만 11월 9일 이래 이집트에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은 현재까지 65대만 갔다고 합니다. 아랍의 지도자들과 이란의 대통령은 토요일에 사우디의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른 나라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30만 명이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했고 파리에서도 주말에 친 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SM 소속의 4인조 다국적 걸그룹인 에스파가 총 6곡이 들어간 네 번째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친중인 SM답게 여기도 중국인 가수가 한 명 있죠. 릴링이라고 합니다. 카페에는 좀 실리지를 못하지만 카카오에는 이미 2곡을 올렸습니다. BTS와 뉴진스가 소속사인 하이브가 라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로 방송하는 스튜디오인 엑사일 콘텐츠의 음악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했던 LK99가 현재 초전도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의 디아스 교수의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디아스 교수의 연구팀이 그동안 3번에 걸쳐 데이터의 조작, 검증 불가 등의 논란으로 인하여 과학계는 신뢰성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연구자금의 지원이 움켜들 수 있다고도 합니다. 로체스터 대학교도 디아스 교수 연구팀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한때 언론에서 광고해주던 서남이라고 하는 한국의 초전도체 회사의 주가는 8월 7일에 12,610원을 기록한 후에 오늘 현재 3,6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국 시간 10시 15분 현재 주가는 0.01% 오르고 있으며 지수는 0.1% 오르고 있으며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증권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현대차, 하이브, 키움증권, 대한항공 우선주, 에코프로비엄, 두산로보틱스 등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HSCI는 변동 없이 7,025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리프는 88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에 도봉산 망월사라는 곳에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즐거운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